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날이 밝았네요.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죠. 현재 갭상승 이후에 좀 횡보는 하고 있지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 멀리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반등을 의미하는 흐름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 거래량이 폭발하지도 않고 큰 폭의 급등,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이런 방향을 돌릴 만한 이슈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건 막연하다는 거죠. 막연하다는 거다. 아직 바닥 판단은 이르다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단순히 상승했지만 추세를 돌리기에는 그럴 흐름은 아직 부재합니다. 부재합니다. 아직. 저는 이제 인버스를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수금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주황색 선이 반대매매 비중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반대매매 금액 규모고요. 반대매매 금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죠. 거기에 반대매매 비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 미수 물량이 어느 정도 훼손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신용 반대 매매나 그런 리스크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저점을 다시 이탈하고 내려간다면 최근에 들어온 신용들이 나가고 그리고 이전에 다시 반대 매매 직전에 있던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을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신용 반대 매매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로 움직일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8.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오거나 더 적게 나오면, 많이 적게 나온다면 움직임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더 크게 나오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거고,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인플레이션이 아니네 라는 흐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또 지속적인 급등인 거는 물음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요. 이것도 전년비 올라가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올라가면 좀 낫지만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러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현재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예측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표가 발표돼 보면 알겠지만 좀 큰 움직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 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지금 서로 기책이 너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씨는 지금 트위터 인수가 불발되는 게 너네 때문이다. 너네들이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허위 계정이 있거나 그런 거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트위터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뭐 다 떠나서 이게 주식시장에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시장은 테슬라가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 지금 일론 머스크 씨의 그 기행을 보면 또 그게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면 트위터 인수가 불발이 된다면 그거를 오롯이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주가가 좋아질 거다라는 또 시장의 호사꾼들의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식 취임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죠. 필요하면이라고 합니다. 언제 필요한데요? 그건 얘기하지 않았죠. 자,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것이다. 근데 공매도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사는 금지라고 자기가 달았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 의도가 들어갔다. 얘들은 롱에 베팅한 세력이 낸 기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금지라고 붙일 필요는 없죠. 자, 이날 취임식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공매도 조치를 한다. 이거는 코로나 때 각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거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등등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뒤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타이밍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언급했어요. 저분이 실제로 공매도 금지를 하기 위해서 발언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다. 왜냐? 이거는 공매도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에게 경고를 한 거죠. 얘들아, 공매도 금지 조치할 수 있어. 라고 우리 너네 지금 지켜보고 있어. 라고 워닝을 준 겁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장의 영속적인 상승을 담보할 수 없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공매도 금지까지는 또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번에 불발됐지만 언제든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에 대해서는 쟤들의 요구 조건은 공매도 금지를 한다거나 공매도가 유연하지 않고 뭐 야간 환율 시장 이런 등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막 벗어나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진 않을 겁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저기서 신임 금융위원장도 필요하면이라고 계속 단초를 달고 있는 거죠. 외국인 기관도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이끌었죠. 공매도로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원래 공매도는 상승을 억제하는 흐름이지만 그때는 무차익 공매도를 그냥 무릅쓰면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락시킬 걸 알았거든요. 사실 그건 하락을 시킨 거죠. 자기들이. 하락을 시킨 이후에 다시 온갖 물량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거의 뭐 천지창조급이었죠.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예, 두세 배 올라가 버렸죠. 지수가요. 지수가. 그때 자기들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개인 투자자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자기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었죠. 그때 외국인 기관은 좀 실패했잖아요. 장기간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겁니다. 시장에서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된다면 자기들에게 불리하겠죠. 불리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만한 액션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조금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코로나 때처럼 폭락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 그때 폭락은 무조건 외국인 기관이 불러온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폭락을 이끌어올 수 없어요. 시장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언급으로 인해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폭락에 대한 우려는 조금 사라졌다라고 예측합니다.